수술할 때는 마음이 편안한데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뵈니까 약간 좀 떨리기도 하는데 시간이 15분밖에 저한테 할애되지 않아서 그 15분 동안 제가 준비한 내용을 앉아 계신 여러 분들께서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게 정상인 간입니다. 저희가 간 이식을 하게 되면 생체 기증자의 건강한 간을 저희들이 수술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옆에 있는 CT 소견이고 보시다시피 표면이 굉장히 매끈하고 순농빛에 만지면 굉장히 말랑말랑한 것이 정상적인 간입니다. 하지만 다음 보시는 간은 육안적으로 보기에도 일단 색깔이 어두충충하고 그리고 표면이 보니까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그리고 딱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딱딱한 것을 간경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비정상적인 간에 화살표와 같은 간암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잘 기억하시면 우리가 이단비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정상적인 간에서 병이 생기는 게 아니라 보시는 바와 같이 병든 간에서 대부분이 암이 생기고 따라서 환자분께서 간암을 치료하더라도 병든 간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질환과 다르게 대장암이나 위암 같은 경우는 암을 잘 도려내면 완치가 되고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병원을 오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선언을 받게 되지만 간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간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앞에 보였던 사진과 같이 병든 간에서 생기기 때문에 병을 잘 병든 간암을 치료하더라도 나머지 간에서 또 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고 또 병을 치료하는 그 자체로 인해서 간 기능이 또 더 저하가 됩니다. 왜냐하면 간을 치료하는 방법이 간을 결국은 죽이는 방법인데 간암만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라 간암을 포함한 그 주변에까지 도려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능이 전체적으로 정상적인 간은 우리가 이제 재산으로 치면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병든 간은 1000만 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10%가 없어져도 10억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 없어지는 것과 1000만 원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 없어지는 건 똑같이 10%가 없어졌지만 살아가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병든 간은 조금만 없어져도 더 많이 없어지면 10% 20% 없어져도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간암의 치료가 암을 치료하는과 동시에 병든 간을 같이 치료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 치료이고 다른 질환에 비해서 까다롭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를 하더라도 굉장히 재발을 잘하게 됩니다. 이유는 병든 간에서 혹이 생기기 때문에 도려내더라도 또 병든 간에서 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고 또 원래 생긴 암에서 나머지 간으로 병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중의 효과 때문에 암이 더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간암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암의 성질이겠죠. 암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개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혈관을 침범해 있느냐, 그리고 딴 데로 또 혹시 병이 옮겨졌느냐, 간에만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간 기능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암은 1cm밖에 안 되고 굉장히 적은 크기로 발견되더라도 그럼 우리가 다른 암으로 치면 굉장히 초기 암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간경화가 굉장히 심하면 아무런 치료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암이라는 것은 단순히 암의 성질뿐만 아니라 지금 간 기능 자체도 환자분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살펴야 하는 점 때문에 병도 어렵고 굉장히 까다롭고 치료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또 재발도 잘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당연히 또 환자분의 전신 상태도 같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간암을 치료할 때에 간암의 치료 방법을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와 고식적 치료라고 해서 생명의 연장이 가능한 치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완치적 치료에 해당하는 간을 도려내서 치료하는 간을 일부 도려내서 치료하는 간절제와 그리고 간이식이라는 것은 환자분의 간 전체를 다 도려내서 다 드러내고 새로운 간을 집어넣는 것이 간이식이라고 합니다. 간절제는 병든 간을 포함해서 이 간암을 포함해서 병든 간을 일부를 도려내는 것을 간절제라고 하고 간이식은 아예 간을 다 통째로 다 드러내는 겁니다. 가끔씩 이식하고 10년 지나신 분이 외려오셔가지고 저한테 담낭이 있고 간이 남아있나요? 제 간이 남아있나요? 물으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환자분의 간은 없습니다. 다 다른 사람의 간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간절제와 간이식입니다. 먼저 간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간절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간에 병변이 있으면 이 병변을 포함해서 간을 이렇게 도려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이 쉬워서 도려내는 것이 그냥 무 썰듯이 두부자로 이렇게 잘라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혈관과 담도와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지나가기 때문에 잘못 건드리면 출혈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또 담즙도 새고 뭐 합병증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치료 중에서도 간절제 수술은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당연히 보험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피해 없이 본인의 병만 치료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다른 치료법에 대해서 좋으냐 하면, 이렇게 이게 이제 환자분의 이 간이라고 하고 이 혹이 이렇게 있으면 이 혹 주변으로 이렇게 빨간 점처럼 보이는 조그만한, 눈에는 보이지 않고 CT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조그만한 이런 병들이 같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치료법들은 이 혹만 치료할 수 있지만 간을 절제를 하면 이 혹을 포함해서 이렇게 많이 잘라주면 여기 있는 조그만한 병소들도 같이 도려낼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다른 치료법에 대해서 더 이득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수술을 하게 되면 다른 치료법을 비교했을 때도 좀 더 생존들이 좀 오래 더 사시고 그렇습니다. 배경은 좀 전에 보신 바와 같이 빨간 점,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암을 이제 수술할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수술을 하느냐, 중요한 것은 암 자체의 성질이 중요한데요. 암의 크기나 위치가 중요하고, 또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남아있는 간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병이 다른 데로 전이가 됐느냐 여부가 중요한데, 전이가 되면 대개는 간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요. 그래서 결국은 1번, 2번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간이 저희들이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은 이걸 8개의 분절로 나눕니다. 그래서 어디에 분절의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혹을 잘라내는 기술적인 방법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다 말씀드리는 건 너무 긴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좀 다르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거 혹이 너무 크면 이거 잘라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12cm에 되나, 12cm면 이만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만한 혹들도 이렇게 MRI에서 보이는데 수술하고 난 다음에 잘 도려내서 회복이 잘 되어 있는 사진을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간 기능에 따라서 잘라낼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간 기능이 정상인 사람은 간을 70% 혹은 75% 잘라내고 25%만 남겨도 생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간경화가 있는 사람은 간경화의 정도가 있거든요. 간경화의 정도가 엄청 심하면 아예 수술도 못합니다. 다른 뭐 수술뿐만 아니라 고주파, 색전술, 방사선 치료 아무 치료도 못합니다. 하지만 간 기능이 어느 정도 허락이 되어야지 항암 치료를 포함한 간절제, 고식적 치료, 모든 치료가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수술도 간 기능이 괜찮으냐? 그러면 많이 잘라낼 수 있고, 간 기능이 별로 안 좋다. 그러면 아주 조금만 도려낼 수 있고, 간 기능이 그보다 더 안 좋다. 그러면 아예 수술은 불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 기능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르고, 수술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간 기능이 허락되어야만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수술은 또 최근에 이제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전같이 크게 배를 열어서, 저희들 옛날에는 크를 역T자를 이용해서 배를 이렇게 옆으로 해서 쭉 째고 크게 쬐는데, 요즘은 제가 전공의 때 20몇 년 전에 배울 때마다 들어보면 이게 역T자를 해서 O자 형태로 이렇게 절개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 니은자로 했다가 이것도 또 줄이려서 이렇게 넣었다가 또 조금 이제 가로로 쬐다가 한가운데만 쬐다가, 이제 최근에는 또 이 복강경이나 또 로봇으로 수술을 하게 되고, 그래서 다양한 수술 방법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혹의 크기에 따라서 또 위치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또 환자분의 간 기능 여러 가지들이 같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건에 따라서 수술 방법은 다양하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 성적이 얼마나 되냐? 간절제 수술은 저희 병원 데이터입니다. 2,500분의 환자분을 대상으로 10cm 이하의 딱 하나만 암이 있을 때, 간암은 하나만 생기는 분도 있지만 2개, 3개, 4개 생기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있는 분의 수술을 해봤더니만 재발률이 5년에는 55%, 10년에는 약 70%. 그러니까 굉장히 재발을 잘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단일 딱 하나만 있고 10cm 이하일 때 그렇고, 이걸 여러 개거나 혹은 10cm 이상까지 다 포함하면 훨씬 더 재발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암은 수술하고 나면 평균적으로 말씀드릴 때에 5년 지나면 재발률이 70% 정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그런데 나는 여기 보시면 크기가 2cm밖에 안 되는데 그런 사람도 그만큼 높나요? 아니죠. 보시면 이 그래프에서 재발률이 암의 크기가 작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덜 재발을 하고 암의 크기가 크신 분들은 더 재발을 잘하고, 또 조직 검사에서 저희들이 현미경으로 봤을 때에 암이 혈관을 침범했느냐 침범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재발률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크기라도 성질이 고약한 암은 재발을 더 잘하고,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더라도 성질이 고약하면 빨리 재발을 하고, 10cm 이상 큰데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동안 재발하지 않은 분도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 암의 성질에 따라서 재발을 하는 확률이 차이가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크기와 개수가 재발을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절제를 일단 간단히 정리하면, 간경변이 없는 단일 간암에서의 제일 좋은 치료법이고, 간경변이 있을 때도 고려할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간 기능이 허락되어야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전체 환자분들의 10에서 20%만 수술이 가능하고, 5년 생존율은 50에서 70%, 그리고 재발률은 약 70%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간 이식으로 넘어갈 텐데요. 간 이식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병든간을 전부 제거하는 겁니다. 보시면 아까 그 간은 울퉁불퉁하겠지만 지금 간이 더 쭈그라들어져 있고, 여기 보면 까맣게 보이는 게 복수입니다. 이 환자분이 올챙이처럼 볼록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배 안에 복수로 가득하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간암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할지라도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수술 말고 다른 치료 되느냐? 다른 치료도 안 됩니다. 여기는 이제 식도정맥류나 이런 정맥류에서 출혈을 하고 있는 내시경 소견인데요. 이런 경우의 환자분들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다양한 치료법이 불가능합니다. 간 기능이 더 떨어져서 환자분이 암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당장 간 기능이 악화로 돌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간 기능이 치료법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인재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기 간 경화가 있는 분에게 간암이 발견된다. 그럴 때 제일 좋은 치료법이 간이식입니다. 간이식은 병든간을 모두 제거하고 거기에 새로운 이제 간을 집어넣는 것인데요. 이게 그래서 이건 간암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간경변이란 질환을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치료법보다도 이상적인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고, 제일 효과가 좋은 것은 간 경화가 있는데 초기 암일 때 예고 좋습니다. 그럼 간 이식을 하니까 어차피 다 통으로 다 없애버리니까 그 재발을 이식을 하면 재발이 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밀란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암이 한 개가 있을 때는 5cm 이상이 되면 재발을 잘하고, 혹이 3개까지는 이식을 해도 결과가 좋은데 이 각 3개가 있을 때는 각 한 개의 크기가 3cm 미만이어야 하고, 혈관을 타고 들어와서 주요한 혈관의 간 문맥이라든지 간 정맥이라든지 대정맥 같은 큰 정맥 같은 데나 이런 혈관 속에 암이 침범이 되면 기본적으로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으로 간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이런 기준을 만족해야만 예후가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기준보다 만족하고 기능은 안 좋은 사람 어떻게? 라고 하시면, 그때는 우리가 간 기능이 허락할 때에 국소 치료라든지 방사능 치료, 항암 치료, 경동맥 화학 색전술 같은 치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암 크기가 줄어들고 암 표주제가 줄어들면 그때 또 이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이식을 하고 난 다음에 성적이 어떠냐? 아까 말씀드렸던 밀란 척도라고 하는 것만큼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생체 간 이식을 많이 했던 센터의 경험에 따라서 이식의 기준이 좀 더 확장이 되고 있고, 또 간암 환자분들이 이제 간 절제를 하고 난 다음에도 재발을 할 수 있거든요. 아까 재발 확률이 70%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분들도 색전술이나 기타 치료를 하다가 더 이상 간격이 떨어져서 더 이상 치료를 할 수 없을 때에 그때는 또 이식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치료법보다도 완벽하게 제일 좋은 치료법이지만, 문제는 간 이식을 하려면 간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수술 방법이 이제 누구에게 받는가에 따라 가지고 뇌사자를 받느냐 아니면 생체 간 이식을 받느냐에 따라 생체 간 이식, 뇌사자 간 이식을 받는데, 뇌사자 간 이식이라고 말 그대로 뇌사가 돼서 더 이상 생명 연장이 불가능한 분이 있으면 그걸 이제 자기가 장기 기증을 하겠다, 가족이 의지를 표명하면 그걸 받게 되는데, 이건 국가적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뇌사자 간 이식은 할당이 되는 것이 누구한테가 되냐면 그 당시에 국내에서 가장 안 좋은 사람에게 배당이 됩니다. 그래서 간암인 환자분 중에서 간 이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당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돌아가실 분, 간 기능이 제일 안 좋은 분에게 우선순위로 되기 때문에 간암이 있으면서 간 기능이 안 좋으면 받을 수 있지만 간암이 있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간암 환자분들은 국내에서는 생체 간이식에 의존해서 이식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러면 또 궁금하신 게 이식하면 얼마나 오래 살아? 라고 궁금하실 텐데 기사에 작년에 재작년에 나왔던 건데요. 저희 병원에서 국내 최장기 생존자이신데 30년 이상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시고 그럼 이런 분 혼자만 잘 사는 거 아니야? 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저희 병원에 이제 5,000명 정도의 이제 간이식의 성적을 5,000분을 이식을 했더니만 간암 있고 없고를 다 포함해서 10년 생존율이 85%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간암을 있는 것 없는 것 비교했을 때 간암이 있으신 분이 조금 더 생존율이 떨어지지만 10년 생존율 80%로 굉장히 좋고 없으면 87%더 좋게 되는 거죠. 간암이 있더라도 적절한 기준을 잘 선택해서 이식을 하면 10년 동안 살아계실 확률이 80%가 넘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니네는 이식은 좀 발전했니? 라고 물으시면 이걸 저희가 이제 6,000내를 얼마 전에 또 해서 통계를 내봤습니다. 해보니까 제일 파란색에 있는 게 처음 2,000내까지 그 다음 2,000에서 4,000내까지 그 다음이 4,000내에서 6,000내까지 해보니까 조금씩 나아지는 게 보이시죠. 제일 위에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저희들이 이제 가장 최근 2,000내를 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갈수록 조금씩 이 결과는 좋아지고 있고 지금은 이제 10년 생존율이 5년 생존율이 87% 간암 있는지 없는지 다 포함했을 때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식을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뇌사자는 국내에서는 간암 환자분이 굉장히 받기 어렵고 그래서 간이식이 생체 간이식으로 대부분 다 되고 무병 생존율이 70에서 80% 밀란 기준을 적합하게 맞으면 15% 이하의 재발률을 가지고 있고 문제는 이제 생체 간이식에 의존하다 보니까 기증자의 안전의 문제가 어려운 하나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수혜자분이 내 간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평생 면역제제를 먹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또 다른 치료법에 의해서 비용이 비싸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다 보험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분들은 상대적으로 외국에 계신 분들은 와서 저희 나라에 굉장히 많이 받는데 그런 분들은 2억 5천 3억을 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간암이 있으면 또 산정특례에다가 또 간암이 있으면 또 더 하이를 받아서 5%만 내면 되기 때문에 내실 때 훨씬 더 돈을 적게 내고 가세요. 요약하면 간절제는 간 경변이 없는 간에 국한된 단일 간암일 때에 제일 좋은 치료법이고 하지만 치료할 수 있는 경우가 10에서 20%밖에 되지 않는다. 5년 생존율은 50에서 70%이고 재발률이 70%로 굉장히 높다. 하지만 간이식은 둘 다를 간암도 치료하고 간병변도 치료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치료법이고 5년 생존율이 70에서 80% 정도로 굉장히 좋다. 표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다음에 또 강의하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강의로 마치고 저희들이 작년에 뇌사자 간이식 포함해서 생체 간이식으로 8,000내를 간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념해서 작년에 저희 의료진이 다 사진을 찍은 사진을 마지막으로 저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